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많은데, 정말 뉴스가 많은데, 이 엄선하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진짜로. 예. 우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어제 밤, 전격적인 결정과 관련된, 뒷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이런 분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내용을 보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결정적인 이 변곡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여기서는요. 반찬 도중에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받아줬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좋은 얘기는 많은 또 분들이에요. 뭐 대통령인데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둘 다 저는 다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친윤 쪽 의원들이 좀 이 심리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그 흔들림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앙일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일보는 이제 회색 지대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 지금 조중동들이요. 모두 친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특히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완전히 NT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는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살살 친한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저의 분석의 그 흐름을 보면. 근데 중앙일보에서 어떤 웃기는 노릇을 하느냐? 지금 영남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지했어요. 아무래도 뭐 친윤하면 영남 쪽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 배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낮에는 친윤, 밤에는 친한. 그러니까 주윤, 야한 현상이 지금 상당히 세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흔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보도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저도 이제 한번 여기저기로 한번 탐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보도를 말씀드리고 이 한동훈이가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돼. 아니 뭐 본래 인적 쇄신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야. 예, 뭐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7일 날 지금 며칠 남았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이틀. 자, 요거는 좀 기다려 줘야 된다. 그게 예의이기도 하지만 아니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는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는데 한동훈이 지가 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 쏜다고 그래만 대통령이 아느냐. 안 쏴도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지금 3, 4, 5, 6선들 그러니까 이제 속칭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일 전부 싹 다 만나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한마디로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친한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실 때 열불이다 하더라도 제가 본래 뭐예요? 쓴 약이 좋은 약이라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의 생각을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거는 나라를 반듯하게 끌고 가야 되니까. 왜?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거. 저는 그 지점을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또다시 3, 4, 5, 6선들하고 또 만난다? 야,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언론에 깐다? 야,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외줄타기가 아니냐. 언젠가는, 본래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금 이제 그 외줄타기라고 저는 봐요. 요거 정상화시켜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가요. 금투세를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재명이 좀 혼 좀 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요 자세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예, 그래서 망신스러운 사태까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뭐냐?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상법.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갖다가 소액 주주에까지 이제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이거 상법 개정은 이건 아니 되는 거야. 왜? 주주는 뭐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주주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법을 뜯어 금투세 하나를 목표로 해서 예, 고칠 것이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재계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꼭 재계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미운 짓을 하는 민이다. 재계 여러분들 요거 성명을 한번 내십시오. 성명.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백현동에 있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많은 실토를 했어요. 말하자면 백현동이든 뭐 이런 거, 특히 백현동이죠. 대장동, 백현동. 예. 그리고 이제 김문기 하느냐 모르냐는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들 유동규 또 관련 인사들이 많이 했는데 특히 백현동에 관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검찰에 많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명으로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실명을 깠어요. 이제 김모 씨라고 김황준 공무원인데요. 성남시 6구 공무원입니다. 예. 요 부분이 이 백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 백현동 확실히 100%가 이재명이 유죄야. 명백하게. 그래서 이 김황준 씨의 이 양심선에 의하면은 이재명이 죄가 또 있어요.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직권남용죄, 인사권 남용 제대로 걸렸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실토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아예 인사조치를 해버려서 그 도시계획 파트에서 빼버려갖고 쓰레기 그 처리 그쪽으로 돌렸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그 돌려가지고 결국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사표내고 나와서 결국 이제 이 복직 소송을 해서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런 행정소송은요. 그 지자체 장이잖아요. 기관장의 이 인사권 남용으로 해서 전부 다 패소해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이 이긴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재명, 은수미 민주당에서 신상진 현 우리 국민의힘인데 바뀌었는데도 아직 복직이 안 돼서 별도로 소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절차가 좀 복잡한 모양인데 법률적 저기를 갖다가 저 어려움을 신상진 그 성남시장이 특별히 정부적인 판단을 해서 최소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지금 어제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에 청와대 이제 참모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진석 실장이 요거 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자, 이 얘기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죠. 7일 날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여러 명이 이제 어제 만찬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정 실장이 말하자면 참모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회견 시기는 좀 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고 요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 결국 어젯밤 최종적인 결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제한 끝장 토론형의 기자회견이 된다. 당연히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사과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명태균에 대해서도 끝까지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해외 순방 전에 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그게 해외 순방 전에,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 얘기보다는 가급적인 국민소통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언론에 발표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했다는 게 이제 바로 이 정진석 실장의 건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TV조선 보도도 이 단독 보도 내용도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인적 개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도 인적 개편이 굉장히 이제 이 민감한 현안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 공식적인 의전 행사,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이제 정상회담, 요거를 빼놓고는 아예 중단하겠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대통령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 개편인데 용산에서는 인적 개편은 그야말로 이 전국 돌파행을 한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번에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본래 인적 개편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야. 한마디로 대통령을 날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가장 민감한 또 하나의 충돌 지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이제 보수 단일 대우로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할 때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적극적이고 두조적으로 나서야 되고 국면 전환용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른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이 인적 개편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제안이 있을 것이고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조치가 가능할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열해 놓고 가능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 전직 대통령 MB하고 박근혜 대통령 존영이 지금 걸려 있지 않은데 요게 바로 지금 내 보수 분열과 그로 인한 불행한 사태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울기에 처 있는데 이 보수의 상징 자산인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다시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일 대우로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YTN에 나와서 여러 입장을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을 납득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바꾸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이의 인적 개편의 이 압박, 요거는 동의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정치 공세의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지금은 지양해야 할 때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녹취록도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지금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명태균이가 선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선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고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은 지극히 우려할 만하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재섭은 이제 소장파로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윤한 갈등과 관련해서는요, 누가 시켜서 했다는 그런 그 동기 싸움은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정치적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오랜 침묵을 깨고 어제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화답을 한 것이다. 자존심 싸움처럼 누가 시켜서 했다. 원래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다. 라면서 기싸움할 필요는 전혀 없고 대통령께서 그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전향적인 대통령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국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윤 대통령이 더 진전된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명태균을 갖다가 매몰차게 대통령 끊었지만은 그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매몰차게 못 끊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인데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나름대로 점잖은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가 내일 당내 중진들하고 만나는데 5, 6선 의원들까지 간담회 그리고 3, 4선 의원들까지 간담회를 차례로 진행해서 지금 이제 여러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지금 오늘 이제 한동훈이가 벌써 1차 압박의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과, 그 다음에 참모진 개편, 그 다음에 개각, 그 다음에는 활동의 중단, 그리고 감찰관 임명 이런 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정 기조의 전환 이런 아주 강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서 김재섭 의원의 얘기처럼 이제 화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걸 더 밀어붙이겠다고 내일 지금 이제 3, 4선, 5, 6선 의원들을 모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하고 내일 담화는 국민 눈높이의 담화가 돼야 된다. 예, 국민 눈높이. 자, 그리고요. 그 김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하고는 하지 않는다. 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인사도 담화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전부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지 양에는 안 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그 여러 이제 내용이 다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이런 거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끝장 토론을 할 정도로 자세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 양이 안 찬다는 불만의 표시다. 이렇게 보여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토론회
그 다음에 요것이 그야말로 이제 후폭풍을 줄일 것이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한동훈이 때문에도 어려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주 참 단단한 사람이네요. 예, 단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 지금 이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지금 낮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탈윤을, 밤에는 탈윤. 그래서 낮밤이 다른 의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윤, 야한. 그래서 주로요, 이 취재 대상이 TK 지역 중심의 의원들을 취재했어요. 한 대여섯 명을 취재를 했습니다. 대여섯 명. 그래서 탈윤 조짐이 있다. 탈윤 조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 사례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는지 사례까지 나와 있는데 몇 명만 얘기하면요. 한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 대통령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을 홍보하고 다니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친윤이냐. 손살에 치는 의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윤한의 한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초선 비례대표인데 누군지 짐작이 가요. 이 사람이 지난 대표 선거할 때 보좌진을 파견했다가 요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철수시킨 초선 비례대표가 있어요. 예, 초선 비례대표. 요 사람이 그 당시에 뭐라 했느냐. 나는 한 대표를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은요. 당 대표로 선출되니까 캠프 해산식에 얼굴을 대밀어서 뒷말을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이요. 최근에 한 대표가 주재한 친한계 모임에는 불참했는데 이 불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반한 성향을 지닌 자신의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이게 대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반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친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선 비례대표 의원. 와, 참 기가 막힌 참 불쌍한 인간이네. 이런 인간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윤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D 의원이 최근 친한계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해명하고 다니느냐? 아, 그냥 식사하는 줄 알았어. 요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윤 성향의 중진 이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점심을 또 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같이. 야, 참 이런 넋 빠진 인간들도 있어요. 아이브도 한두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 지지율이 이렇게 10%대로 떨어지면서 친윤 딱지가 이제 멍해가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 아니냐. 멍해가 된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번 기회에요. 다 한번 딱 걸러내야 돼. 그래서 다음 총선 때는 이런 배신자들을 갖다가 싹 다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신경을 쓰느냐? 공개적으로 친한 활동으로 친한계로 이제 바뀌어지면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씌워지는 게 두려워서 은밀하게 주윤, 야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일 큰 게 지금 이제 그 주윤, 야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예산 전국인데 이거 지켜버리면 예산 안 주면 자기 이제 지역에서 기반이 없어지니까 예산 딸 때까지 12월까지는 이 탈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탈윤 현상이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당 개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반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증례 지도부에서는 지금 제일 이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성준이가 제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결정된 거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은 진성준이도 그러나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 그래서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현 국회 정기국회 내에서요. 상법 개정을 약속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달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법.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갖다가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 주주는 물론이고 전촌적인 개딸들,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로 민주당표 상법 개정은 안 된다. 요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요것도 쉽지 않다. 예, 이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민당 내에서 특히요.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있는데 더 좋은 미래가 성명문을 내면서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 하실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러면서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192석이니까 무조건 반대, 무조건 이거 통과가 가능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상훈 정책의장은요, 주주 중심 의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왜? 기업의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가 있고, 기관 투자가가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많은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들의 이익을 갖다가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자, 그래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지만은 금투세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김황준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불러다니면서 저도 이거 보도를 여러 번 해드린 바 있어요. 자, 이 백현동 이거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국토부에서 왜 개입을 해? 국토부에서 개입할 권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가 김인섭이하고 정진상이하고 같이 놀아난 거야. 이런 식의 이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랬더니 이게 6급 직원인데, 6급 직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찍혔잖아요. 찍혀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났냐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쓰레기 분리장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그게 뭐 근무를 제대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징계에 의해 회복해서 해임 조치를 했어요. 이거 해임 조치는요, 저도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이게 통상적인 법원의 판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이가 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승소를 했어. 이거는 이제 해임한 것은 잘못됐다. 승소를 하면 이제 그 재판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으로 복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복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이 김황준 공무원, 6급 공무원인데, 자, 그래서 요게 뭐냐? 요거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이재명이가 또 죄를 졌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김황준 씨가 요거를 고소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복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요 복직 소송을 별도로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직권남용도 있고 본인의 소송도 있고 굉장히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죠. 요게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부당한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성남시장은 이제 우리 국민의 힘이잖아요. 신상진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께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용감한, 그러니까 조명현 씨랑 비슷한 거죠. 경기도에 조명현이가 있다면 성남시에 김황준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현동에서 지금 김인섭이, 그 다음에 시행사 정바울 전부 유죄가 됐잖아요. 전부 유죄. 그것도 실형.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거짓말한 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거 지금 이제 김황준 씨도 이거는 100% 유죄가 맞다. 그리고 이제 백현동 본 재판 이것도 100% 유죄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양심 선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언론에 자기 실명을 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조명은 씨가 신변 우입을 듣겠다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도 신변 우입을 듣긴 거나 마찬가지로 너 죽어 그랬잖아요. 뭐 썩은 음식물이라도 먹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황준에 대한 또 신변 보호 조치까지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